독수리눈이 본격 운영되면서 간선도로의 불법 주정차가 눈에 띄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빨치산에 희생당한 공무원이 입증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 울주지회장 등 지도부 2명이 화물차 연쇄방화 혐의를 시인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울산의 사업체 수는 제주도 다음으로 적지만 사업체당 매출액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4일 월요일 UBC 굿모닝 울산입니다. 울산지방은 오늘 대체로 맑고 전형적인 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5.6도, 낮 최고 기온은 25도로 예상됩니다. 내일도 16도에서 25도의 기온 분포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울산기상대는 당분간 비 소식은 없겠다며 일교차가 큰 만큼 건강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울산시가 이달부터 시내버스에 카메라를 달고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해봤더니 간선도로 불법 주차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단속을 교묘히 피하는 얌체족들도 일부 발견됐습니다. 윤경재 기자입니다. 시내버스 불법 주정차 단속 시스템, 이른바 독수리 눈에 찍혀 단속된 차량입니다. 독수리 눈은 울산의 시내버스 2개 노선, 6대에 달려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같은 노선의 시내버스 2대가 연속으로 촬영해 5분 넘게 주차한 게 확인되면 단속됩니다. 지난달 시범 운영 때 하루 평균 137건이던 불법 주차는 본격 운영에 들어간 이번 달에 52건으로 무려 85건이나 줄었습니다. 정전보다는 지금 보면은 시민들이 많이 의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9월 3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단속 실적은 728건에 과태료 부과액은 2,786만 원. 적발된 지점은 중구는 향교, 남구는 삼산로, 동구는 꽃바위 차고지, 북구는 성내 삼거리가 많았고 요일별 편차도 있었습니다. 단속해본 결과 요일별로는 월요일과 금요일에 단속되는 건수가 많았고 구별로는 남구와 동구에서 단속. 울산시는 효과를 분석한 뒤 현재 오전 7시 반부터 12시간인 단속 시간과 단속 구간의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얌체족들은 차량 뒤편을 촬영한다는 사실을 알고 트렁크를 열어 단속을 피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UBC 뉴스 윤경재입니다. 빨치산에 의해 희생당한 공무원이 입증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로 지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시 근무 기록은 읍사무소가 침수되면서 사라졌는데 보훈청은 다른 기록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다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67살인 김종아 씨와 73살인 김봉아 씨 형제는 어린 시절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지난 1949년 울산읍사무소 계장으로 근무하던 선친 김기호 씨가 공무 수행 도중 빨치산에 붙잡혀 억울한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삼촌이 나무 숨는 거 그거 보고 갔는데 올라갔는데 두 사람이 와가 삼촌은 늦가 갔는데 그러니까 내게 목을 자라 다 죽였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2009년 과거사 정리위원회로부터 진실규명 결정을 받았고 선친의 공무원 기록만 제출하면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김기호 씨가 공무원으로 근무했다는 기록은 4.25 태풍으로 관련 서류가 모두 폐기 처분됨으로써 전혀 남아있지 않습니다. 읍사무소 침수로 기록이 사라진 것인데 최근 충원탑의 순직 공무원 명단에서 선친의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보훈청과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에 국가유공자 인정을 신청했지만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6.25 당시에 그 사망한 사실은 진술하에 그 규명위원회에서 인정이 되었지만은 그분이 그 당시에 공무원 신분이 있다는 것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어가지고 유족들은 억울하기만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 고향 사람들이 저는 무슨 사성이 있어가 저 아버지 죽었다. 그게 너무 억울해서요. 그때부터 가슴에 못이 박혀가지고 혼돈의 역사 속에 희생당한 선열들의 후손에 대한 보다 배려 있는 보훈 정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UBC 뉴스 이다루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가 허용되고 사랑의 나눔 행사와 민속놀이 체험 행사가 열립니다. 이 밖에 한 주간의 일정을 윤주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오늘부터 12개 전통시장과 5일장 주변 도로에 주정차가 허용됩니다. 주차가 허용되는 것은 언양과 덕화 등 5일장 2곳과 신정과 야음 등 전통시장 10곳입니다. 경찰은 주정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 주변에 교통경찰을 배치해 혼잡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사랑의 나눔 행사도 잇따라 열립니다. 울산시는 오늘부터 장애인과 노인, 아동복지시설 등 68곳을 방문하고 경남은행은 모레 송편 200박스를 만든 뒤 형편이 어려운 200세대에 온누리 상품권과 함께 전달할 예정입니다.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토요일부터 사흘간 울산 대공원에서는 널뛰기와 투어, 제기차기 등 다양한 민속놀이 체험 행사가 열립니다. 울산대공원 전시실은 추석 당일 오후 1시부터 정상 운영하고 울산대공원과 문화공원 주차장은 무료로 개방됩니다. 울산 명품길 활성화를 위한 심포지엄이 내일 울산대학교 산학협동관에서 열립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영남알프스 둘레길과 울산 어울길 등 지역의 명품길 조성 현황을 알아보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게 됩니다. UBC 뉴스 윤종입니다. 다음은 경제계 소식 알아보는 경제 이모저모입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318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내 기업들은 올해 추석 평균 4.3일을 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상여금을 지급하는 기업은 76%로 지급액은 지난해보다 2.3% 늘어난 1인당 평균 93만 4천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엑센트와 아반떼 HD, 소나타가 높은 고객 만족도를 달성하며 중국 시장 차급별 1위에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중국 정부산하기관인 중국질량협회가 실시한 것으로 아반떼 HD는 2년 연속 1위를 기록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VIP 유럽 고객들을 대상으로 사찰 생활을 체험하게 하는 템플라이프를 실시합니다. 법주사에서 열리는 이번 템플라이프에서는 독일과 프랑스 등지에서 온 VIP 고객 130여 명이 참여합니다. S-오일은 내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25일 동안 S-오일 주유소와 충전소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경품 대잔치를 실시합니다. S-오일은 이 기간 주유 고객이 행운 번호를 받아 보너스 카드 홈페이지에 입력하면 16,000여 명을 추첨해 주유권 등 다양한 선물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노인질환으로만 알았던 노안이 최근 30대 사이에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사용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합니다. 건강백세 성경희 캐스터입니다. 얼마 전부터 눈이 침침해지고 피로해져 병원을 찾은 30대 직장인입니다. 흐릿하게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또 잘 보였다가 하고 핸드폰도 봐도 조금 흐릿하게 보이는 게 있어서 최근 김양희 씨와 같은 증상으로 안과를 찾는 30대가 늘고 있는데요. 실제 노안 진단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일명 젊은 노안으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등을 사용하는 젊은 직장인들 사이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스마트폰의 일반화 이런 것들이 우리 눈의 근거리 작업이 증가되는 많은 요인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영처로 봤을 때는 가까이 볼 때는 두꺼워지면서 항상 일을 하게 되니까 이런 과도한 일들이 노안을 급증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고요. 또 작은 화면을 집중해서 보면 눈 깜빡임이 약 40% 줄어드는데요. 이 경우 눈이 쉽게 건조해지고 피로도가 증가해 시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젊은 노안은 올바른 생활 습관이 가장 중요합니다. 컴퓨터, 스마트폰 같은 디지털 기기는 40cm 이상 거리를 유지하고 50분 작업 후 5분 정도는 눈을 쉬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지하철이나 움직이는 차 안에서 사용하는 것도 줄여야 합니다. 네, 눈은 한 번 이상이 생기면 쉽게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노안이 의심되면 방치하지 말고 안과를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백세 성경입니다. 내년도 울산신항 관련 사업 예산이 242억 원 증액된 360억 원이 확보될 것으로 보입니다. 새누리당 강길보 의원은 울산신항만 건설 사업 예산은 당초 118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늘리고 울산신항 인입철도 사업 예산 60억 원을 새로 확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강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경제위기 속에 신규 사업을 억제한다는 방침이었지만 항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예산 적기 투입이 필요하다고 설득해 관련 예산을 확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화물연대 울주주회장 46살 양모 씨와 조직부장 33살 신모 씨에 대해 자동차 방화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지난 6월 24일 새벽 울산과 경주 지역을 돌아다니며 화물차량 20대에 불을 지른 점을 시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화물차 방화로 연기를 마셔 다친 피해자가 있어 치상 혐의까지 적용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신고리 원전 5, 6호기가 들어설 울주군 서생면 신리마을 주민들이 이주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울주군에 따르면 울주군과 고리원전 그리고 신리마을 등 3자 협의체는 지난달 31일 신리마을 회관에서 원전이 건설되는 신리마을 160여 가구가 모두 이주하자는 데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 마을에 새 주민단체가 생기면서 사자협의체 구성과 이주지역 분리 등을 요구하며 신고리 5, 6호기 건설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울산의 사업체 수는 7만여 개로 제주도 다음으로 적지만 사업체당 매출액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2010년 기준 경제 총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울산의 사업체당 매출액은 31억 3천여만 원으로 사업체가 가장 많은 서울의 18억 7천여만 원을 크게 앞질렀습니다. 또 인구 한 명당 매출액도 울산이 2억 700만 원으로 전국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국립산업기술박물관 울산 유치 30만 면 서명을 기명하기 위한 심포지엄이 오늘 울산시 의사당에서 열립니다. 시의회 산업수도발전연구회가 개최하는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강종진 유치운동본부 공동대표가 산업기술박물관 울산 유치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울산발전연구원 권창기 박사가 산업기술박물관 유치가 울산에 미칠 영향 등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산업기술박물관 유치운동본부는 다음 달 초 30만 명 서명운동 기념행사를 가진 뒤 울산의 유치 열정을 정부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남구 서남호수공원의 초미니 종교시설에 지난 1년 동안 3,560만 원의 성금이 모였습니다. 남구청에 따르면 세 곳의 종교시설 가운데 성금함이 설치된 안민사와 호수교회에 3,300만 원과 260만 원의 성금이 각각 모금됐습니다. 이들 종교시설은 지난달 15일 한국기록원이 인증한 한국 초미니 종교시설로 기록됐습니다. 이상으로 UBC 굿모닝 울산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